푸시 하나, 글자 하나, 이름 앞에도 말하고 뒤에도 말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고객은 만족하는데 평가는 엉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왜 이렇게 오래 전화 통화하세요 이런 소리 안 듣고 싶고 일할 때 만족을 많이 느끼고 싶어요. 이름 또박또박 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뭔가 확인해서 고객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묵음이 몇 초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정형화된 기준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채워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 그러면 사실은 상담이 만족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데 푸시 하나, 글자 하나, 이름 앞에도 말하고 뒤에도 말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서 그걸 급여에 반영하니까 정작 필요한 고객 만족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QA 평가를 하면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이름을 얘기를 해요. 제 이름이 뭐 이제 손영희라고 하면 이걸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을 하지 않으면 감점을 하는데 이게 객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QA 상담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내 이름이 다 들린다라고 하고 어떤 QA 상담사가 들었을 때는 뒤에 희자가 없대. 누구는 감점을 하고 누구는 감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QA 항목 중에 보면 뭐 목소리 품질이라고 해서 음성이라던가 뭐 요조체를 쓴다라거나 하는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자기 생각에 이런 거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나는 이 민원인과 굉장히 즐거운 통화를 하고 잘 끝냈어. 마지막에 고객이 감사하다는 얘기까지 다 해요. 그러나 앞에 인사에 뭐 이렇게 이름 끝에가 안 들렸다던가 어감이 요조체를 너무 많이 썼다던가 이렇게 되면 거기서 점수가 다 깎이는 거예요. 고객은 만족하는데 평가는 엉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전화를 많이 받는 분, 또 오래 다니신 분,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이름이라도 다 들리는데 신입의 이름은 들리지 않아. 그럼 점수가 깎이거나 이제 이런 불평등한, 불공평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콜수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단 업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후처리 시간도 뭐 10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10초 안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상담사 선에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관할 지사로 요청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 접수를 해야 돼요. 그게 10초 안에 보통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있으면 이제 관리자나 팀장이 시간이 오버되면 독촉을 하는 거죠. 다음 전화를 받으라고. 그러면 상담사들은 본인의 점심시간 급하지 않은 것들은 메모장에다가 쭉 써놨다가 자기 밥 시간에 그거를 전산 이관을 하거나 콜 중에 상담을 하면서 이관을 하기도 하는데 웃긴 거는 상담 중에는 또 이관을 못하게 고객 상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화를 끊고 10초 안에 후단 업무를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콜 중에 또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감점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간단하게 상담을 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건들이 있는데 길어지게 되면 팀장이 감청해서 메신저가 와서 왜 빨리 안 하느냐 고객만지 팀으로 넘겨라. 그러면 나는 내가 상담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더 챙겨주고 더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날 프로모션을 해요.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승까지 생산성 콜수 많이 받은 사람 그날 휴식을 20분 더 준다던가 상품권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시켜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세울 때 10등인 사람이 있고 11등인 사람이 있고 그러면 11등을 보고 있는 팀장이 얘기를 해줘요. 야, 너 한 3콜만 받으면 10등 될 것 같은데 또 기를 쓰고 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혜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혹은 팀별 프로모션을 걸거나 해서 내가 못하면 역적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저는 상담을 3번에 맞춰서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뭐 고객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필요한 상담을 저는 그렇게 쭉 했었기 때문에 그 상담을 계속 하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소리 안 듣고 싶고 왜 이렇게 오래 전화 통화하세요 이런 소리 안 듣고 싶고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고객이 만족한다라고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전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많이 그런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일할 때 만족을 많이 느끼고 싶어요. 아까도 경인지회에서 동지들이 이제 보람을 더 느끼는
느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든 구조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근데 이게 바뀌면 더 보람을 느끼면서 아 내가 뭔가 기여하고 있다 이런 감각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뭔가 이제 막 욕심부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내가 더 많이 기여하고 싶은 거고 더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 논의협의회를 7차 했을 때 기획이사가 직접 고용이 된다고 업무 강도가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업무 강도를 상담하는 뭔가 이걸 낮추자는 게 아니고 한 콜 한 콜을 대충대충 받고 빨리빨리 끊고 이거를 바꾸고 싶다는 건데,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강도가 낮아지지 않을 건데 민간위탁이나 직접 고용이나 다를 게 뭐냐 하고 같은 취급을 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 눈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빛도 보이지 않고 길도 없다는 게 딱 들으면 절망적이잖아요. 솔직히 절벽 앞에 놓인 것 같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 길도 만들고 다른 뒤에 따라온 사람 빛도 되어주고 하는 그 시점이다. 거기가 좀 더 희망적이지 않는가. 내가 뭐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내가 만들어 간다는데 그런 데 의미를 가지고 싶어요.